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찬희 뉴스룸 5회입니다. 수능 100일도 지났고요. 이제 내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김찬희 뉴스룸 5회에서는 수능 원서 접수 특집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원서 접수 일정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접수 및 변경 기간은 8월 25일 목요일부터 9월 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접수처 업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니까 9시부터 5시까지만 접수받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토요일, 공휴일도 근무 안 하시겠죠? 그래서 접수도 받지 않습니다. 고3 학생은 굉장히 쉽습니다.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학교에서 교부, 접수까지 다 해주니까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쭉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수생하고 졸업생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기 싫더라도 졸업한 고등학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싫은 선생님들도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자기의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 가능하고요. 응시원서 접수하는 이 시점에서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라면 자기의 주민등록지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졸업한 고등학교를 안 찾아가도 되겠네요. 또 한 경우가 더 있죠. 검정고시 학생들 또는 기타 학력 인정자의 경우에는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왜?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이 다르니까 자기에게 맞는 그런 지원 방법을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여권용 규격사진 2매, 신분증, 청소년증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주민등록증이 나와 있는 학생들도 많죠. 또는 응시수수료가 필요하고요. 응시수수료가 몇 영역을 보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4개 영역 이하를 보게 되면 37,000원, 5개 영역을 보면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응시수수료 면제입니다. 자, 그러면 6개 영역이면 어떻게 해서 6개 영역이냐? 한번 꼽아볼까요? 자, 제일 먼저 필수인 한국사 있죠. 그다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나머지 뭐죠? 제2외국어. 이렇게 해서 6개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과생이 제2외국어를 보게 되면 6개가 되고요. 이과생이 제2외국어를 안 보게 되면 5개 영역이 되고요. 그렇죠? 또는 뭐 자기 마음대로 좀 덜 보고 싶으면 덜 볼 수도 있다. 굳이 5,000원 아껴서 뭐 하겠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응시원서를 또 썼다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은 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합니다. 원서 접수 변경 기간도 9월 9일 금요일까지인데요. 이때는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당초 변경하기 전에 처음 접수할 때 받았던 응시원서 접수증이 있겠죠. 이것도 함께 가져가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 원서를 썼는데 뭐 변경할 일이 있겠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변경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잘못 썼을 때,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 안 쓰려면 제 지금 뉴스룸 5회를 잘 들으셔야겠죠. 근데 이 뉴스룸 5회를 좀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뒤늦게 발견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9월 9일 전까지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9월 9일 금요일 5시까지입니다. 5시 잊지 마세요. 또 6시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자연계열, 인문계열별 각 계열별로 수능 원서를 쓰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팁을 각각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연계열부터 볼까요? 이건 제가 10,000명, 15,000명 모이는 잠실체육관 입시 설명회에서도 자주 얘기하는데요. 요 얘기하면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좀 싫어해. 싫어해도 진리는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싫어하더라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누굴 위해서? 자연계 중하위권 학생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우리 9월 모의평가 이제 칩니다. 9월 모의평가를 쳤는데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9월 모의평가를 쳤더니 수학과
이과의 수학이죠. 수학과의 등급이 5도 안 나와. 6, 7, 8, 9 등급. 누군가는 6, 7, 8, 9 등급이겠죠. 40%는 요 학생이라면 또 이전부터 계속 이 점수대를 맴돌았다면 확실히 수학과를 원서에 쓰지 마시고 원서에다 수학나를 응시하겠다고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연계열 학생인데 수학과를 응시하지 말고 수학나를 응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런가는 말이죠. 이 표를 보셔야 됩니다. 표 보이시죠? 네. 숭실대의 학교들을 제가 쫙 표시해놨습니다. 네, 저 숭실대에 있는 과를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학과, 소프트웨어학과, IT융합전공, 산업정보학과, 정보통계학과, 컴퓨터학과, 글로벌미디어학과,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학과. 아, 이름 어렵다. 전부 자연계열 학과들이죠. 이 자연계열 학과들 중에 이런 과들은 수학가를 봐서 응시해도 되고 수학나로 지원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수학나를 봐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굳이 수학가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국민대 한번 볼까요? 네, 국민대는 올해 화끈하게 전형을 바꿨습니다. 아예 특정 자연계열 학과만이 아니라 자연계열 전 모집 단위가 수학가를 봐도 되고 수학나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나를 보더라도 국민대는 어떤 자연계열 학과로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겠죠. 따라서 수학나를 봐도 자연계열을 갈 수 있다. 어떤 자연계열? 중상위권 이하의 자연계열은 갈 길이 넓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6, 7, 8, 9라고 얘기한 거예요. 수학과 1, 2, 3, 4 등급이면 그 더 좋은 대학을 가셔야겠죠. 근데 어차피 6, 7, 8, 9라면 국민대를 못 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6, 7, 8, 9 수학과라고 볼 때 예를 들면 내가 광운대 정도 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 봅시다. 물론 국어, 수학, 국어, 영어가 어떻게 되냐서 좀 차이가 있겠죠. 광운대 갈 성적인데 만약에 수학과를 보지 않고 수학나를 보게 되면 국민대를 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뭐 제가 광운대가 나쁘다는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대가 더 인기 있는 대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과를 봤으면 광운대 갈 거를 수학나를 보면 국민대를 갈 수 있는데 왜 수학나를 안 봅니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수학과가 6등급인데 다른 모든 과목이 1등급이야. 많지 않죠. 국어도 1등급, 영어도 1등급, 과탐도 1등급, 다 1등급인데 수학과만 좀 약해. 이런 학생은 6등급이더라도 수학과를 보세요. 수능에서 5등급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참 많지 않고요. 대개의 경우는 국어 3, 영어 3, 과탐 4, 5, 수학 6, 7, 8. 되게 이렇죠. 네. 즉 363, 373, 474 뭐 이렇죠. 이런 경우에는 수학과를 수학나로 바꾸면 323, 심한 경우에는 313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벌써 이상한 소리 하네. 저 사람은 뭐 중요한 걸 잘 모르고 있군. 중요한 게 뭐죠? 가산점이죠. 수학과는 수학나보다 점수 따기가 어려우니까 수학과로도 들어올 수 있고 수학나로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국민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과로 온 학생들은 좀 더 페이버를 주기 위해서 가산점을 주겠죠.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수학과가 결국 더 유리해 주는 게 아니냐.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수학과에 가산점을 줄 경우 보통 몇 프로까지 주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주는 대학이 20%입니다. 근데 서울권에서 이렇게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 중에서 대표적인 단국대, 광운대, 덕성여대 경우에는 15% 줘요. 15%. 그래서 제가 이 15%, 10%, 20% 학교마다 다른데 국민대의 경우에는 10%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서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어요. 표 한번 보세요. 표 이해가세요? 제가 88, 원점수 88 부분에 제가 특별히 표시를 했습니다. 보이세요? 네. 국민대에서 이런 가정으로 한 겁니다. 국어하고 영어하고 탐구 점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보통 한 3등급 정도로 정했습니다. 국민대 실제 커트라인으로. 그 정도라고 보고 수학이 가로 원점수 88점 먹은 학생하고 나로 88점 먹은 학생을 그를
상정을 한 다음에, 즉 수학과와 수학나의 점수가 같은 거죠. 원점수가. 이거를 국민대는 100분으로 환산하니까 100분으로 환산하고 거기다 가중치를 준 다음에 수학과 가산점까지 줘서 비교하는 점수예요. 이제 이해가세요? 네. 가산점을 주더라도 원점수 88점 이하에서 누가 더 점수가 높다? 그렇지. 수학나가 점수가 높더라. 보세요. 가산점 10% 받더라도 88점 이하 대해서는 무조건 수학나가 유리하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원점수가 똑같다고 볼 때. 전제 조건은 황당하죠. 어떻게 수학과하고 수학나가 원점수가 같아요. 수학나가 88점 먹는 학생은 수학과에서 88점이 안 나오죠. 한 70점 나오죠. 70점 나와도 잘 본 거죠. 즉 사실은 수학과가 원점수가 동일 학생이 볼 때 점수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더 낮다면 더 불리한 거죠. 원점수가 88점으로 동일하다고 보더라도 가산점 10%를 안 받은 수학나가 유리하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요? 따라서 88점 이하 대학생에서는 만약에 국어나 영어나 과탐도 그리 잘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수학나로 봐야 된다. 이해가시죠?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꿈을 꾸는데요. 따라서 아까 국어 1, 영어 1, 수학만 6, 7, 8 이런 학생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서를 쓸 때 수학나로 쓰셔야 됩니다. 수학이 6, 7, 8, 9면. 그래서 꿈을 꿔요. 꿈을 꾸면 수학과 6, 7, 8, 9가 전부 수학나를 원서 써. 갑자기 9월 모의평가보다 수능에서 수학과를 보는 학생이 반토막이 나는 이런 걸 제가 가끔 꿈을 꾸는데요. 항상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안 생긴다는 것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뉴스룸을 못 본 학생 중에서 내가 저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친구가 있다면 꼭 뉴스룸을 뒤늦게라도 보기를 권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해 가셨고요. 자,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자연계열 학생이 수학과 과탐을 공부하고 있다가 원서를 쓸 때 수학나를 써서 시험장에서 수학나와 과탐을 보는 사례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인문계열이야, 이 학생은.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수학나 사탐을 보죠. 수학나 사탐을 보고서도 인문계열이 아니고 자연계열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역시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왜 인문계열을 위해서 아예 수학나 사탐을 보고 갈 수 있는 자연계열을 말씀 안 하세요? 말할 필요가 없죠. 왜요? 오늘 뭡니까? 원서 접수 특집입니다. 즉 문과는 그냥 쓰던 대로 쓰시면 돼요. 뭐 하시면 돼? 시험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수학나 사탐으로 자연계열 가는 건 언제 고민하면 돼? 11월 이후 12월 정시 원서 쓸 때 다시 저를 만나시면 되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원서를 쓰는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과 학생 수학과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이 유일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갔죠? 네. 그러면 말이죠. 인문계열 학생을 위한 수능 원서 접수의 팁은 없느냐? 있습니다. 뭘까요? 네. 아까 6개 영역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이 되겠습니다. 제2외국어는 아시겠지만 서울대는 필수 응시해야 되고 인문계열을 지원한다면 연세대 이하 경우에는 탐구 과목 한 과목을 대체할 수 있게 돼 있죠. 탐구 과목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못 받는데 그거보다 제2외국어 점수가 높다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탐구 과목 한 과목을 대체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학생들이 제2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전혀 안 하셨다고요? 공부를 전혀 안 하셨다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원서는 쓰세요. 이때 이제 문제가 되죠.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를 했다면 공부를 했던 걸 그냥 쓰시면 되겠고, 공부를 안 했는데 원서를 쓴다면 과연 아랍어가 좋은가? 베트남어를 좋은가? 즉 어디를 찍어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먼저 과거로부터 교훈을 한번 배워볼까요?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보이는 이 표는 뭔가 하면 2014학년도 때 각 제2외국어 과목의 원점수별로 등급 컷이 어떻게 되는가? 원점수 등급 컷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직접 교육과정 평가원은 원점수 등급을 발표해 주지 않죠. 저희가 다시 환산한 겁니다. 보니까 아랍어의 경우에는 2등급 컷이 몇 점? 네, 21점. 기초 베트남어는
역시 21점 똑같댔죠. 3등급은 아랍어가 조금 낮았습니다. 15, 16. 네. 그런데 2015학년도에 문제가 생겼죠. 이 문제가 생긴 거는 저하고도 관계가 있죠. 제가 모든 학생이 베트남어를 가서 찍으라 그러면서 찍는 학생들을 베트남어로 제가 몰아주는 바람에 공부는 학생들이 찍는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유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2외국어는 주로 100분위 점수로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이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시작한 해가 바로 2015학년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짜자잔짠. 공부하는 애가 너무 많이 생겨서 2015학년도 베트남어는 1등급 컷이 48이 되고 2등급이 중요하죠. 39로 격상했습니다. 와, 3등급부터 급전직하한다는 것은 이때부터 요 사람부터는 공부한 학생이 아닌 거죠. 네. 대신 아랍어에서는 공부한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찍는 사람만 남아서 1등급 25, 2등급 20, 3등급 16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6학년도로 넘어가죠. 어떤 일이 반복됐죠? 아랍어 대박, 아랍어 로또가 2년 연속 재현됐습니다. 더 심하죠? 1등급 23, 2등급 17, 3등급 14. 이야, 2등급이 컷이 17이에요. 50점 만점에. 대신 베트남어는 극상의 과목이 돼서 1등급 49, 2등급 48, 3등급 40이니까 찍어서는 3등급도 먹을 수 없는 그런 과목이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2년간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베트남어를 공부해서 시험을 쳤으니 올해의 경우에는 이게 반복이 되겠느냐, 아니면 아랍어로 공부하는 사람이 쏠리게 되냐, 이거 참 판단하기 어려운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게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능하게 조사할 수 있는 바운드를 조사하세요. 우리 학교,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우리 구, 또는 재수생 이상이라면 우리 학원. 여기서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랍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지 조사하세요. 그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 게 바로 2015학년, 2016학년도 베트남어 같은 상태가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많으면 등급컷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찍는다? 공부하는 사람이 적은 과목을 가서 찍는데, 제가 아까 이 자연계열 수학나 변경은 친한 친구한테만 얘기하라 그랬죠? 요거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한테도 가르쳐줘서 공부하는 사람이 적은 과목에 가서 다 찍는, 손에 손을 잡고 가서 찍을 수 있도록. 찍을 수 있으려면 뭐 해야 할까요? 원서에서 몇천 원 더 내고 제2 외국어 과목을 선택을 해주셔야겠죠. 공부하는 사람이 적은 거에 가서 찍는 겁니다. 그거 좀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이 제2 외국어 얘기할 때는 무슨 시험 제도가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 제도는 가장 공정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노력한 거에 대해서 가장 좀 정확하게 반영해 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염원도 한번 여기서 살짝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어쨌건 원서 접수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원서 접수 잘 하시고요. 김찬희 뉴스님이 전해주신 팁 잊지 마시고 꼭 팁대로 해주시고요. 이제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3개월 동안 전력을 다하셔서 여러분의 꿈을 충분히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김찬희였습니다.